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고요. 르블랑 트림입니다. 연식이 22년 11월식 주행거리가 46,000 정도 뛰었고요.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수는 낮은 편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버처 성능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외부 패널이나 프레임을 교환 또는 판금을 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상품화를 위해서 미세 판금이나 도장은 들어갈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판매 금액이 3,090만 원이에요. 이게 하이브리드의 르블랑 트림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에서 조금 그 알짜배기 옵션이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자체가 옵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클래스 7세대 S580 포매틱 차량이고요. 연식은 21년 7월식, 주행거리가 34,000 정도 뛰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낮은 축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얘도 버처 성능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외부 판넬 교환이나 판금 이력이 없고, 금액은 보면은 1억 1,350만 원입니다. S580의 포매틱이 1억 대 초반이면은 정말 가성비 되게 넘치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베리뉴 티볼리 1.5 가솔린 2륜입니다. 네, 요거는 20년 10월식 주행거리가 34,000 뛰었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수는 낮은 편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얘도 이제 무사고로 되어 있어요. 외부 판넬이나 프레임을 교환 판금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금액은 1,430만 원입니다. 1,430만 원의 티볼리, 사실은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셔도 티볼리 자체가 워낙에 싼 차도 몇 개 있잖아요. 800만 원대, 적게는 700, 600만 원대도 있고, 그건 당연히 이제 사고차로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대부분 금액대가 1,000만 원대 초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연식이 20년 10월식이니까 21년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요 21년식 중에서도 1,43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1,500만 원 언더에서 소형 SUV를 구매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가장 메리트가 있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얘는 1.6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22년 1월식, 주행거리가 57,000 정도 뛰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적 성능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외부 판넬이나 프레임을 교환 또는 판금을 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3,030만 원, 3030이네요. 무사고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7만대 중형 SUV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으면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많이 뽑으시는 흰색 스노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션 타입의 LED 3구짜리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등급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는 스타일 옵션을 넣어야지만 요게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롱레인지의 싱글 모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연식은 22년 9월식, 그리고 주행거리가 83,000 정도 뛰었습니다. 얘는 무사고 배지가 일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외부 판넬에서나 그런 게 판금은 있을 것 같아요, 교환. 금액은 2,900만 원입니다. 되게 싸네. 이거 신차 출고가가 얘도 얼추 한 6, 7천 되지 않을까요? 전기차는 일단은 구매를 하시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을 탔던 차보다도 정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소모품류만 교환하면 되고, 그리고 특히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주유비죠. 얘는 이제 전비라고 하는데 그 전기 충전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SM5 노바 클래식 등급이고요. 연식은 18년 2월식, 주행거리가 87,000 정도 뛰었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수는 낮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사고 배지는 없다 보니까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한번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740만 원입니다. 사실 이거를 사고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당연히 이제 연식 대비해서 르노 차량은 강가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강가가 심하니까 740만 원, 1,000만 원 언더로 경차 중에서도 상당히 그냥 비슷한 등급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비슷한 금액인데, 중형 세단을 그냥 원하시다, 마음껏 타고 싶다, 생각 없이 타고 싶다 하시면은 요게 가장 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은 740만 원으로 확인을 시켜드렸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N이고요. 저 처음에 그냥 아이오닉 N이라 했을 때 아이오닉 5 N인가?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얘가 N하고 뭐 S 약간 요런 트림이 다 있더라고요. 얘는 지금 연식이 16년 8월식 주행거리가 6만 1000km 뛰었고요.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수는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얘는 이제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아서 요것도 성능점검 기록부를 한번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판매 금액은 1,300만 원입니다. 얘도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금액이 최초에 나왔을 때 좀 셌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전용 모하비이고요. 디젤 4륜의 VIP 등급입니다. 연식은 18년 8월, 주행거리가 12만 2천 정도 됐으니까 연식이 한 지금 7년 정도 됐죠.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수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성능점검 기록부에 판금이나 그 다음에 교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능점검 기록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얘도 신차 출고가가 대략적으로 뭐 3천 후반에는 4천만 원대는 될 거예요. 모하비가 진짜 가격이 안 빠져요. 저도 왜냐면 얘가 모하비가 뭔가 상품성이 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기존에 이제 모하비 더마스터라고 하죠. 최근에 연식 나온 거랑 사실 이 모하비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외판만 싹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프레임 바디 이제 형식이다 보니까 그냥 차체만 이렇게 딱 얹혀놓는 느낌이거든요. 렉스턴이랑 같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모노코크 형식이 아니라서 좀 더 단단하죠. K8 2.5 GDI의 시그니처입니다. 이제 가솔린 모델이죠. 등급은 최고 등급이고요. 21년 8월 주행거리가 7만 9천 정도 뛰었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수는 평균적으로 뛴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에 배지가 붙여져 있으니까 얘도 외부 판넬이나 프레임을 교환 또는 판금을 할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2,810만 원. 2.5 GDI 시그니처 정도가 되면 사실 금액이 3천만 원대 한 중후반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색상이 이제 진회색 계열은 아니고 그냥 은색 정도의 계열인데, 저는 사실 K8 차량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은색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은색이 옛날에 저희가 봤던 그런 쌈마이 같은 은색이 아니라 좀 뭐 펄도 들어가 있으면서 옛날에 그 BMW 5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은색 계열이 나요. 그래서 좀 고급미가 넘쳐나는 은색이니까 이것도 괜찮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스포티지 더볼드 디젤 2륜의 2.0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연식은 19년 9월식 주행거리가 9만 4천 정도 뛰었고요.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수는 낮은 편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네, 법적 성능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1,5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요즘에 수출도 많이 나가거든요. 수출 전화가 지금 엄청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 금액대에서는 메리트 있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듀얼 스포티지 1.6 가솔린 2륜의 시그니처고요. 얘는 등급이 최상 등급이죠. 21년 8월식 주행거리가 7만 3천 정도 뛰었고요.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수는 낮은 편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얘는 법적 성능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뭐 외부 판넬이나 프레임을 교환 또는 판금을 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3,210만 원에 하고 있네요. 이 무광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관리만 정말 잘할 수만 있다면 젊으신 분들이 이걸 구매를 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광이랑 무광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리기는 한데요. 무광이 확실히 예쁘기는 예뻐요. 저는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뭐 탈 거면 그냥 10년, 20년 타는 느낌이라 그냥 뭐 유채색을 뽑기는 하는데 좀 세련되게 타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색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트하고요. 올류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던 트림이고요. 연식은 22년 5월식 주행거리가 3만 정도 뛰었네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수는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법적 성능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외부 파넬이나 프레임을 교환 또는 판금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요거는 금액이 2천만 원 언더네요. 1,96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 좀 괜찮네. 어떻게 아반떼가 1,960만 원이 됐지, 하이브리드가?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와, 2천만 원대 한 중후반은 됐었어요. 상태 좋고 나쁘지 않으면 2,62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진짜 많이 내려갔네요. 공인연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26, 2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 정도만 되면은 주유소를 갈 일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천만 원 언더에서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게 가장 좋은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레스 차량이고요. 1.5 GDI T 터보라고 말을 하죠. 4륜의 이제 T7이니까 등급은 제일 높은 등급에 속합니다. 연식은 23년 7월식 주행거리가 9만 9천 정도 됐으니까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수는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에요. 얘도 연식이 2년 정도 되면 한 4만에서 5만 정도는 뛰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오버가 됐네요. 얘는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판넬이나 프레임은 먹지 않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판매 금액이 2,330만 원이네요. 얘도 5년에 뭐 10만이니까 그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뭐 정비나 이런 것도 받아보시면 좋기는 한데 금액이 좀 많이 싸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색상은 국방색 느낌이 나고요. 뭔가 민트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토레스에서도 보통 무채색으로 많이 뽑죠. 뭐 검정색, 흰색 이렇게 많이 뽑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튀지 않은 색깔이면서 개성을 나타내는 색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뉴 스파크 프리미어 네 차량입니다. 프리미어는 등급은 이제 최상위 버전으로 봐주시면 되고 연식은 21년 11월식 주행거리가 6만 킬로 정도 됩니다.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수는 낮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얘는 이제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 외부 판넬이나 프레임을 교환 또는 판금한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얘 이제 판매 금액이 97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언더로 경차를 살 수 있는 이제 금액인데 내부 한번 보여드리면 CT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옛날에 제네시스 BH 아시나요? 2006년 때부터 2008년인가 9년 때 나왔던 그 차인데 저희 아버지가 타고 계셨거든요. 이제 저 기능이 뭐냐면 옛날에는 원래 고급차에만 들어갔던 기능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핸들이 많이 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속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세팅은 무겁고요. 뭐 CT라고 뭐더라 해가지고 그냥 동네 마실이나 아니면은 뭐 골목길 같은 데 갔을 때 저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 스티어링 휠의 감도가 되게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쉽게 한 손으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까지 다 갖춰져 있다. 근데 모닝은 그렇지는 않아요.